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까지 함께 알아봤고,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함께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선생님 분필을 따라쳤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알아볼 내용은 항일 의병 운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만약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말해줄 친구. 우리 진수. 진수는 억울해서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닐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런 친구 있나요? 네, 연수. 연수는 저는 일단 참을 거예요. 참는데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걸고 기다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수의 생각도 나름 일리가 있네요. 연수. 저 생각 말해줘서 고마워요. 또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인철이. 인철이는 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 당당하게 외치고 항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인철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다들 나름의 그 생각들이 있군요. 봐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나라의 역사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나라도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죠? 국권을 침탈당할 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뺏길 위기를 겪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한 대처를 했겠죠. 진수처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상황을 알릴 수도 있었고, 연수처럼 참는 대신 이를 갈면서 복수의 때를 기다린다. 나중에 배울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이후에 실력 양성운동, 이것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철이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는 오늘 배울 바로 이 항일 의병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항일 의병운동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우리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 처음에는 을미 의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을사의병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미의병이에요. 선생님, 뭐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고요? 다 이유가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의병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 시기별로 의병 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함께 여러분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자료 분석 타임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역사 프린트 다 가지고 있나요? 네, 다 역사 프린트 가지고 왔네요. 혹시 안 가져온 친구나 프린트가 잘 안 될 친구들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역사 프린트를 다 보세요. 거기에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있을 거예요. 미리 조금 힌트를 주자면, 자료 1번의 가 부분은 을미의병, 나 부분은 을사, 그리고 자료 2번은 정미의병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사료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한번 분석 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의병은 어떤 특징이 있나 우리 함께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미리 힌트 하나씩만 더 줄게요. 이것을 자료를 볼 때 첫 번째로 지금 이 의병이 어디에서 화가 난 건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 화가 난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3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자료 분석 시작! 예, 거의 30초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 저는 시간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몇 명 보여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더 알고 싶다는 여러분들 자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1분 더 주도록 할게요. 1분 동안 더 한번 알아보고, 시간이 남은 친구들은 더 한 번 더 놓친 부분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을미운동 배경.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일어났는지 혹시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포인트를 얻었어요. 말해줄 친구 있나요? 네, 준이. 야, 준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국모의 원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겁니다. 을미사변.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을미사변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성황후가 왕비 민씨가 시해된 사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혹시 또 다른 포인트 한번 찾아본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종서. 야, 종서는 여기서 포인트를 얻었네요. 머리를 깎은 것. 머리를 깎은 것에 화가 났다. 종서는 왜 머리를 깎은 것에 화가 나서 의변까지 했다고 생각해요? 종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엄마가 저 머리 깎으라고 할 때도 저 화나요. 그래서 화난 거 아닐까요? 네, 가만히 있는 사람 머리 깎으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종서 질문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조금만 더 그 시대적 맥락에 의거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예, 맞아요. 종서가 당신은 유교 질서였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유교적인 사고관에서는 머리는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가만히 냅둬야 돼요. 자르면 안 되는데 일본이 근대화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단발령을 시행했죠. 우리 종서의 재치 있는 답변과 함께 단발령이라는 배경을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을미의병의 참여 계층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답을 해줬네요. 양반 유생들이 주로 참여를 한 운동이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을미의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두 번째 을사의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선을 좀 더 잘 보이게 그을게요. 을사의병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네, 효정이 나라가 망했다. 자료 1에 나의 나라가 망함에 효정이가 체크를 했는데 나라가 망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한일 병합조약 완전히 한국이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효정이 추론 좋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이 을사의병이라는 사건의 명칭에 주목해서 한 번만 더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과 다름없는 을사늑약이 배경이 됐습니다. 외교권을 뺏기고 통감부가 설치된 을사늑약은 우리 당시의 유생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없는 사건이었겠죠. 그러면 주로 참여 계층은 어땠을까요? 참여 계층은 우리 여기 스크린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 양반 유생들도 보이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양반 같아 보이진 않죠. 이 사람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돌석이라는 의병장이에요. 을사의병부터는 의병운동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평민, 당연히 일단 유생들도 참여를 했지만 평민 의병장도 등장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의병운동의 특징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정미의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미의병은 조금 특이하게 참여계층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참여계층. 자, 여기 여러분들 자리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띄워져 있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보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떤 계층들이 있나요?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다양한 계층들 어떤 계층들? 유생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사병, 기타 광부, 포수 너무너무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계층이 있다라면은 사병이라는 그러니까 군인이란 얘기겠죠. 군인까지 참여를 했다라는 게 특이해요. 왜 특이할까요? 맞아요. 의병이라는 것은 뭔가 군대에 대적해서 일어난 운동인데 군인이 참여를 했다라는 게 특이한 거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왜 군인들이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한일 신협약과 그 부속 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고 정미의병에는 그 해산된 군인들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막 아저씨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비장하게 서 있죠.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자료 2번을 한번 보면은 거기 인터뷰 자료가 있어요. 인터뷰 자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지금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뭐 어차피 싸우다 죽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이거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이 의병운동에 정말 강력한 일본 군대에 맞선 의병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이건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말해볼까요? 네, 우리 아린이 아린이는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눈앞에서 일본 군이 총칼을 들고 다가오고 우리는 숫자도 적은데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아린이 생각 얘기해줘서 좋았어요. 또 있나요? 기찬이? 기찬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맞아요. 의미 없는 걸 느끼고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인터뷰에서 대답한 것처럼 이게 의미 없고 두려웠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웠다라는 것, 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활동 할게요. 네, 다들 잘 쉬고 왔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의병운동 전개에 관한 내용도 살펴봤고, 세 번째 시간, 우리 항상 함께하는 시간이죠. 바로 각양각색 역사가 시간입니다. 각양각색 역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내용. 역사 시간은, 한국사 시간은 내가 직접 역사가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까지 역사가가 어려운 책만 읽고 어려운 글만 쓰는, 우리와는 좀 떨어져 보이는 직업 같아 보였지만 사실 역사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나도 역사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각양각색 역사가가 되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 먼저 역사 프린트 아래를 보면은 자료 3번이 있어요. 네, 자료 3번에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비정한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큰 소리로 잘 읽어줬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자료 3번은 누구에게 쓰는 글이에요? 네, 영희. 맞아요. 동포들에게 쓰는 글이에요. 이 글은 왜 쓰는 걸까요? 네, 철수. 철수는 의병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려는 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히 잘 짚어줬어요. 이런 글을 우리는 격문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여해달라고 그것을 호소하는 글을 격문이라 그래요. 이 글은 당시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13도 창의군의 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었죠. 여러분이 오늘 할 활동은 뭐냐면은 이 자료 3번처럼 경문을 써보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의병이었다라면은, 의병군의 대장이었다라면은, 나는 의병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써봤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료 4번 한번 볼까요? 네, 자료 4번에 그 의병 경문 표가 있죠. 네, 그 안에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이제 이 글을 쓰고 평가를 해볼 텐데, 평가 기준 한번 볼까요? 스크린 봐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첫 번째 기준부터 읽어봐요. 시작! 역사적 사실에 부합. 맞아요. 역사적 사실에 부합이 되어야겠죠. 역사적인 글이니까 의병 운동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용어를 세 가지 이상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설득력과 호소력. 좋습니다. 경문은 어떤 글이라 그랬죠? 설득하는 글이에요.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에요. 그러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분량. 좋습니다. 적절히 분량을 맞춰줘야 합니다. 5줄 이상, 최소한 5문장 이상 여러분들이 써줘야 적절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글을 쓸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주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시작해주세요. 우리 정민이 무슨 일이에요? 정민이 역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질문 아주 좋아요. 외국인에게 써도 되냐고 질문을 했죠.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에는 동포에게만 써서 모든 글을 동포에게만 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외국인에게 써도 당연히 되죠.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인 참여, 그걸 독려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혹은 우리를 알아달라고 하는 성격의 글을 써도 되겠죠. 야, 근데 선생님 정민이 보면 좀 되게 놀라운 게 처음에는 뭐랄까 정민이가 되게 수줍고 질문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열심히 하려는 거 보니까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너무너무 정민이가 성장한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항상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써보세요. 영진이는 무슨 일이에요? 이 시대적인 정확한 구체적인 연도, 시기는 언제로 하면 좋겠냐고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시기는 의병운동이 펼쳐졌던 당시라고 보면 되겠죠. 좀 더 시기를 좁혀보면은 을미의병부터 국권 침탈되기 바로 직전까지를 한번 잡아보면 되겠죠. 네, 좋아요, 영진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3분 동안 또 자기 글 점검도 해보고 다 못 쓴 사람은 써보기도 하면 되겠죠. 계속 써주세요. 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빨리 손이 다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부족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쓴 사람은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뭐 맞춤법 틀린 거 없나 잘 점검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글을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발표해보는 친구를 가지도록 할 텐데 먼저 병준이가 앞에 나와서 자기 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준이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일단 병준이에게 박수. 병준이가 너무너무 잘 썼어요. 병준이는 이런 글을 썼어요. 여성 의병장이 되어서 여성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썼네요. 병준이는 여성 의병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과서를 보니까 안사람 의병대라는 걸 보고 포인트를 얻어서 여성 의병장을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일단은 병준이가 너무너무 창의력이 좋아요. 창의력도 좋고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한 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역사과 핵심 역량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병준이는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그런 역량과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역량까지 점점점 나날이 발전해가고 지금도 너무 충분히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병준이 정말 고생했어요. 네, 그럼 우리 민기 한번 또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야, 여러분 또 박수. 민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민기 너무너무 잘했고 글도 정말 설득력 있게 썼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점을 던져줄게요. 민기는 양반 의병장 입장에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 황제에 대한 충성에 대한 구호를 외쳤어요. 충분히 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구호죠. 이 당시는 아직까지 유교적 질서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갑자기 특이하게 막판에 가서 그래서 우리 공화정을 세웁시다 라고 썼네요. 민기가 이 부분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왜냐면 공화정은 왕이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인데 그러면 왕에 대한 충성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 민기한테 그래도 박수 쳐주고 싶은 것은 항상 민기는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개념들을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기억해두려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개념들이 나온 것도 항상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살짝
아쉬웠지만 앞으로의 민기의 글은 너무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너무너무 발전할 것 같아요. 박수로 보내줄게요, 민기.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